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국에서 지금 말이 많죠. 아역 시절 때부터 꾸준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가수, 배우들이 30대 초중반에 들어서 마약 같은 것에 연루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역 때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성인이 된 그런 스타가 그닥 많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민 남동생인 저스틴 비버, 그리고 맥컬리 컬킨, 아역 때부터 사랑받아온 그런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새길로 빠지거나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생각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릴 적부터 대중의 관심,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분들은 일단 남들과는 다른 그런 성장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두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유명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유명인이다, 이런 꼬리표를 평생 동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유명세로 돈이라도 많이 벌었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지기만 했지 돈은 별로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유튜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교민들, 한인 교민들 전체를 다 통틀어도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퍼스는 아마 워홀로나 학생을 빼고 나면 교민들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구독자 수는 아시다시피 현재 그거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한인 사회가 매우 좁은 편인데,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제 얼굴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제 유튜버인데 이렇게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이 포스에서는. 만약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으면 그냥 듣보잡저리 유튜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한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얼굴이 알려졌을 때,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G드래곤 유아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스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게 불편하구나, 이게 편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유명세를 꾸준히 이어온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있을 확률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옷차림을 좀 차려입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는 일반인과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점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뭐라도 하나 나은 게 있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 지식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가 일반인들보다 일단 높게 잡혀있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한 걸 조금 후회하긴 했어요. 차라리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물론 유명해져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났을 때 호감도 부분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깔고 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무리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는 가산점을 받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검증됐으니까 호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유튜버에 한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쯤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평생 써도 남을 그런 자금을 충분히 모아둔 상태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라는 게 남들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의 주목을 받는 그런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유튜버를 한번 시작한 사람들이 6개월 정도 잠수 탔다가 다시 유튜브에 복귀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복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소형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도 내 월급의 반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한 3,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있다가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 댓글 혹은 내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그런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인정 욕구,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경청해준다, 내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봐 준다는 그런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낱 유튜버들, 저 같은 중소형 유튜버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그런 분들은 그런 인정 욕구가 20대부터 꾸준히 내 머리에 뇌를 자극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전달 물질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으로는, 웬만한 도파민으로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그 사람들은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년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심심하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자극적인 거 없을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케이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자극은 뭐 성관계를 해서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런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제 경험을 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혹은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전하는 인간의 가치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젊은 나이에 대성공한 그런 스타들은 그런 인생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백기나 휴식 기간에 조금 심심해서 우리 동네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쿠팡에서 배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분들을 바로 알아보겠죠.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무슨 직업 체험 같은 그런 예능을 준비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이제 한물 갔나?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직장이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한 직장, 한 분야에 평생 그렇게 매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일을 해봐야지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고충, 그리고 이점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구나, 혹은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부분이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우고 알아나가는 그런 학습 과정이 있어야지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원천 차단되어 버린 상태에서 나이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면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TV 속에 비춰지는 나의 완벽하게 세팅된 꾸며진 모습, TV 밖, 영화 밖에서의 나의 진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 혹은 그런 여유,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뇌는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그런데 나가서 뭔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남들 눈치 안 보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지만 세상은 심심합니다. 어릴 적에는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흥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 떨고 같이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재미를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는 한 나라의 테두리에 갇혀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 이 땅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미지의 세계가 항상 존재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 지금 사람들은 그런 미지의 영역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바깥, 우주를 제외하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구글어스나 구글맵,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 전부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호기심 혹은 모험심을 자극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심심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정점에 너무 일찍 도달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성취감을 남은 50년 동안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저였더라도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루 24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더 늦게 가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열하는 그런 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해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의 미천한 경험을 살짝 보태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모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편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들의 자살률도 매우 높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그런 나쁜 물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밀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돈지 한 10년, 20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어찌 보면 이 신자본주의의 끝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리고 청년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돈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모전 이벤트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참가해 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참가 방법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